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올해쯤에 이제 주식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최근에 주식 시작했다면, 예를 들면은 올해 2023년도에 언젠가 주식을 시작을 했다면 다 돈 번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초보자들은 돈 벌었던 시장이다. 왜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지수, 코스피 지수만 해도 이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20, 30% 올랐기 때문에 대충 아무 주식을 샀어도 아마 돈을 벌었을 거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 같은 것들은 거의 막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 사놨었으면 그 10배를 다 먹진 못했더라도 최소한 이 지수만큼은 먹었고, 많이 번 사람들은 2배, 3배도 막 벌었더라. 그런데 나는 주식을 올해 시작하지 않았고 주식한 지가 꽤 됐어. 우리 같은 좀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식을 한 사람들은 돈 못 벌었던 시장이야. 왜? 나는 그동안에 이런 걸 겪었으니까. 내가 이제 고점에 물렸던 이 상황으로 놓고 봐도 나는 이런 걸 겪었으니까 지금 이 코스닥 1000 이상 갔었던 이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본전도 못 온 거야.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수 기준으로 해도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 지수가 모든 주식을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쯤부터 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그거 회복하려면 멀었어. 물론 이제 들고 있는 주식에 마이너스는 좀 회복을 한 건 맞지만 돈은 못 벌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최근에 시작한 사람들과 주식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나뉘는 것 같아. 내 주변에 봐도 주식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다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최근에 시작한 사람들은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일종의 신세 한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게 생기는데,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과 좀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약간 좀 대결 구도 같은 거. 왜냐면 상황적인 그런 다름이 있으니까,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런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대결하는 것 같고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잘 하려면 잘 치고 빠져야 된다.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 주식을 오랫동안 했더라도 만약에 이런 때 잘 매도를 해서 수익 챙겨놓고 기다렸다가 이런 때 잘 들어갔으면 그러면 돈 버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언제 사고 파는지가 참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을 기다리려면 그냥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이게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이 이상 1000을 뜯고 2000 가고 3000 가면 다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묵묵하게 장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와 논리를 들을 때마다 공감은 되고 이해는 되거든요. 저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과거에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수익 낼 때는 내가 주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꼈었고, 그게 다 이제 겪어왔던 생각들인데, 거기가 이제 그 생각의 총착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해 나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은 그 할 얘기를 어니스팀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는 얘기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머니버디님이 초반에 얘기한 거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지,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생각들이 실전에서는 되게 편협된 단편적인 생각에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전략이 되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걸 맞추는 건 사실 전략이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그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쵸. 뭐 되게 수동적이 되는 거고. 올해 시작한 사람들은 돈 벌었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주식 올해만 하고 끝나나요? 한번 이렇게 맛을 보니까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또 주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2, 3년 뒤에 계속 좋을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로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취해야 되는 방법들, 그리고 생각하고서 꼭 잡아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의 국민주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지금 말했었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한참 말 많이 나오고 좋다 할 때 뭐 10만전자 간다, 그런 얘기가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수익권이 안 왔겠죠. 반면에 올해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일단 주식을 시작하니까 거의 주식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샀다면은 지금 다 수익권일 것 같고, 요러한 상황이 사실 올해 한 사람과 새로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입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각각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래 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경험과 연륜? 그쵸. 베테랑이 됐다는 거. 경험치. 주식에서 경험치는 저는 굉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은 경험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새로 한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깨끗한 계좌. 그쵸. 깨끗한 계좌. 그게 그냥 다른 모든 거를 무시할 정도의 유리한 무기죠. 돈이 깡패기 때문에. 물린 주식이 거의 없거나 없고 현금밖에 없고 새마음 새뜻으로 사고 싶은 걸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네. 기동성. 뭐든 할 수 있는. 근데 게다가 시장도 좀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못해도 기본 빵 수익은 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 누구나 나이를 먹듯이 당연한 구조라는 거. 그래서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계좌 안에 오래된 연륜의 경험치와 새로 시작하는 이 깨끗함, 순수함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항상 내 계좌에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된 경험치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언제든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볼 법한 이런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은 필요하죠. 뭐냐? 계좌가 구분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이라는 거는 저는 슬롯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를 계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과거에도 이런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여섯 종목. 뭐 여섯 종목 그 이상 돼도 되고 그것보다 적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좌가 슬롯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고, 이 구분이 되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생각은 해야죠. 이 4개 정도는 내가 오래된 경험치를 살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관리해 나가고, 물렸어도 그거를 극복해서 역전하고 이런 거 괜찮은데, 2개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적어도 1개 정도는 마치 새 계좌의 깨끗한 상태처럼 새로운 무언가 또 항상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계좌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환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게 한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꾸준하게 오랫동안 수익 내고 진짜로 오래 썼을 때 더 유리한 계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계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새 슬롯도 새로 언제든지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계좌 안에는 보유 주식도 있어야 되고, 이 비율도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게 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인데, 이 계좌 관리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계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한 사람과 새로 시작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래 한 사람의 계좌는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니까, 물려 있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물려 있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오래 한 사람들은 어렵다, 지수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런데 새로 한 사람들은 계좌가 깨끗하니까 봐라, 얘네들은 지금 돈 벌었네, 너네들은 돈 벌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고, 계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지금은 깨끗할지언정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가리가 되거나 손절시키면서 계좌를 깨끗하게는 만들었는데 손해가 누적된다든가 막 그런 느낌인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 안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이 구조를 유지시켜 나간다. 그게 계좌 관리고, 이걸 할 줄 알게 되면은 뭐 시장이 지금 어떠니, 나는 오래 했니 아니니,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2천만 원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이 2천만 원을 다 사용하고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 안에, 계좌 안에 종목들이 지저분해졌어요. 난잡해진 상태죠. 근데 나한테 새로운 돈 한 5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더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 여기 지저분한 종목들 지금 답도 안 나오고, 근데 요즘에 좀 시장 반등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 잡고서 였다가 물을 탈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새로 무언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랄까? 기준이나 좀 근본이 부족해요. 새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로 하면서 계속 지저분해졌으니까 머지않아 얘도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물을 탄다면은 이미 늪처럼 빠져있는 계좌에다가 500만원 마저도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려면은 그동안 이런 개념을 적용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계좌 각각의 종목들의 종목별 구분을 해주는 게 좋고요. 상태를 봐야 돼요. 어떤 거는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어떤 건 이럴 거고 어떤 식으로 지저분해졌는지를 좀 냉정하게 보면서 이 계좌 안에서 포기할 거는 포기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500만원 돈을 길어왔으니까 이걸로 새 종목을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영역은 항상 새로운 거를 트라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상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항상 계좌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너무 극단적이라서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손절하면서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손절이 오는 치명적 단점, 마이너스 누적 수익이 쌓여진다라는 그 단점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과한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항상 나뉘어서 두 가지를 같이 목표에 맞춰서 구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분 관리를 했었을 때 오래된 종목들 또는 오랫동안 내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계좌에 남겨진 이 종목들은 반드시 시간값을 줬기 때문에 기대 수익성과 기대 수익, 실제로 결과까지 냈었을 때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당장의 수익들을 확보해 가는 거, 이 두 가지의 다른 스타일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한 계좌 안에서 동시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관리 노하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나 어니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 그림대로 실제 구분이 돼 있어요. 뭐냐,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리해오는 그런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 막 지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시 예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여기서는 올해 같은 때 이렇게 기회가 주는 그런 종목들로, 상황들로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매도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수익 내는 것도 하고 여기서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성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게 두 개가 또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의 계좌로서 팀으로서 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돈 생겼는데 여기다가 물 탈까? 여기다가 물 타서 지저분한 거 해결할까? 아니면 돈 생겼는데 여기다가 들어가서 수익 낼까? 뭐 새로운 걸 사야 될까?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되게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건 누구나 주식을 했고 바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주식만 할 거 아니면은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종목들도 기대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새로 들어가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올해 종합주가 지수만 봐도 이만큼을 회복을 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내 거 관리만 하느라고 수익을 하나도 못 내고 있었으면 그거는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아무리 그거를 뭐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그건 손실이잖아요. 기회비용적인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당장의 수익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이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계속 내 계좌가 지저분해지고 내가 이제 빈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개가 무조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 계좌 관리 안에 답이 있는 거고, 이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매매 스킬이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여기서 좀 주의할 점과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의 팁을 드리면요, 이 오래된 종목들이 계좌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 좀만 방심하면은 쉽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오래된 종목들이 내 계좌를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 계좌 잠식이죠. 이런 상황은 되게 쉽게 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의해야 되고요. 계좌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이 깨끗한 상태의 이 공간을 잘 확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얘네가 잘 돌아서 점점 오래 묵은지 종목 중에서 좀 기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별로인 애들을 치워가면서 얘가 오히려 이 공간적인 확장을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와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이너스 누적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손절이니까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하면. 대신에 손절을 그럼에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쉽잖아요.
단순하고 뭐 생각할 거리 없고.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한다는 거는 이 영역이 확장되지만 플러스를 내면서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를 내면서 이런 깨끗한 상태의 계좌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정도고 누구나 해볼 법한 그 정도의 복잡함이라서 반드시 이쪽 영역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훈련이죠.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게끔 만드는 거. 이걸 플러스를 만들면서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 그거를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만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되지? 훈련해야 된다. 그냥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다. 좋은 경험을 계속 쌓아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늘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투자 클럽 들어가면은 뭐 하죠? 저희 통해서 주식 배우면은 어떤 가치가 있죠? 막 여러 가지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 되게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계좌가 잠식되거나 계좌 잠식이라는 건 다 물린 걸로 가득 차게 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면서 막 계좌가 녹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계좌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계좌를 언제나 기대 수익성도 갖추고 당장의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거를 저희를 통해서 훈련하고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기법적으로 뭐 고점 돌파할 때 뭐 하고 뭐 분할매수 분할매도 말만 해도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라던가 공시 보는 법 뭐 그 기본적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아세요. 생각해보면은 공부 좀만 하면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뭘 못해서 주식을 못할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비중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을 오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시죠. 이거 뭐 어렵게 혼자서 끙끙거릴 필요 없습니다. 뭐 몇 달만 봐도 감 오실 거고 조금 여유 있게 한 1년, 2년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주식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생각들이 대체로 상당 부분 무의미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저희는 정말 본질적인 이 맥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서 익숙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안에서 검증을 해오고 있고 참여하시면서 서로 좋다고 서로 되게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도 그 부분 많이 데이터로 보여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랫부분에 쭉 내려가면은 댓글란에 있죠. 댓글란 첫 번째 댓글에 저희가 항상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